안녕하세요. 머리 씹는 의사 이선용입니다. 점점 인구 문제, 그 중에서도 출산율 감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출생아 수도 점점 줄어들고 합계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낳고 키우는 게 이게 또 보통 일은 아니죠. 임신 중이신 또는 육아 중이신 부모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출생률, 임신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네, 오늘은 탈모약과 임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탈모약을 먹으면 임신이 잘 안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젊은 남자분들이 이제 탈모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오게 되는데 어머니랑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단하고 처방도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진료를 쭉 보고 꼭 끝날 때쯤에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애가 아직 결혼을 못 했는데 이거 먹으면 나중에 애기 가지는데 문제되지 않나요? 일단 탈모약은 좀 확률상 드물긴 하지만 성욕 감퇴라든지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성욕이 떨어져서 임신이 어려워진다면 그건 좀 비약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부작용 말고도 탈모약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 중 일부에서 정액량이나 정자수가 한 20% 정도 감소한 그런 현상을 보인 분들도 있기는 했어요. 다만 정자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형태 또는 정자의 농도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탈모약을 먹는다고 해서 임신을 하기가 힘들다, 자녀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난임의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예전보다 임신 시도 연령 자체가 올라가면서 남녀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난임 때문에 시험관 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임신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탈모약을 끊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이런 불안감, 심리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선 이 말 자체가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임신한 암컷 쥐, 토끼, 원숭이에게 이 두타스테리드를 투여해봤더니 태자의 외부 생식기에서 기형이 발견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탈모약이라고 먹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들은 예를 들어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가 있겠죠.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남성형 탈모를 막아주는 약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성인 남성에서는 전립선 비대라든지 탈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유발할 수 있지만 뱃속의 태아에게서는 외부 생식기의 발달을 결정하는 어떤 일종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산모를 통해서 태아에게 이 약이 많이 전달되게 되면 이 태아 입장에서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게 되어서 특히 이제 남자 태아인 경우 외부 생식기 발달이 애매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탈모약은 절대로 가임기 여성분이 드셔서는 안 돼요. 조금 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성분상 피부로도 흡수가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먹을 것도 아닌데 만질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혈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복용 중인 남성은 헌혈을 할 수가 없는 헌혈 금지 기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영상의 핵심 주제이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남자가 탈모약을 먹었을 때 임신을 해도 되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남자의 정액을 통해서 이 약의 성분이 산모에게 전달되는가죠. 자, 데이터를 봤더니 1년 동안 이 약을 꾸준히 먹은 남성의 정액에서 검출된 약의 최대 농도가 14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해요. 자, 1 나노그램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1g에 1000분의 1이 1mg이고 1mg에 1000분의 1이 또 1마이크로그램이고 1마이크로그램에 또 1000분의 1이 1 나노그램이에요. 그러니까 1 나노그램이라고 하는 건 그램으로 따지면은 10억 분의 1g이 되겠네요. 그리고 남자의 1회 평균 사정량은 보통 1ml에서 5ml 정도 된다고 해요. 좀 많이 모았다 치고 5ml라고 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50kg 여성에게 5ml가 100% 다 흡수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약에 노출될 수 있는 최대량은 1.4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계산이 나오네요. 자, 앞서 동물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동물 실험에서는 260 나노그램 퍼 킬로그램 농도에서도 남성 태자 발달에 영향이 없었다고 나와 있네요.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정액을 통해서 여성에게 최대로 노출될 수 있는 양의 186배 이상에서도 안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여성의 질 안으로 들어간 정액이 모두 다 100% 흡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적은 양이겠죠. 이 데이터는 두타스테리드 기준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이지만 피나스테리드도 숫자의 차이는 좀 있지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탈모약을 복용하는 중에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임신이 되었을 경우
아이한테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런 데이터는 없어요. 다만 과학적으로 뭐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막 아기가 생기기 전부터 무슨 막 좋은 음악 듣고 뭐 옆에서 험한 말 하면 혼나고 막 이러잖아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꽤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심리 또한 아주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난 너무 찝찝해서 약을 먹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약을 끊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탈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녀 교육이 끝난다고 하면 다시 약을 빨리 복용하는 게 좋겠죠.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겠지만 특히 더 이제 육아 중이신 분들도 힘내시고 또는 이제 자녀 계획 중이신 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그 전에 결혼 준비 중이신 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더 전에 연애 준비 중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왜 나랑 거리를 두는 것 같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